시작합시다. 자, 원의 방정식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원의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가 특수한 위치의 원. 세 번째가 정리가 안 되네. 잠깐만. 잠깐만. 교점을 지나는 도형. 두 원의 교점을 지나. 정신나지. 그래서 갑자기 정리가 안 되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네 번째가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먼저 봅시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맷돌. 원이 뭐고? 수많은 점들이 이어진 도형. 그래. 짱돌. 원이 뭐고? 가운데 점에서 모든 여러 가지 토와의 길이가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비슷하고 솔직히 정리가 하나. 도리도리. 얘를요. 더블요. 현경아. 원이 뭐고? 뭐라고?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지 갖고 점을 의한 거. 우비나 원이 뭐고? 자, 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필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 저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할 때 평면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된다. 왜? 구라고 한 거야, 구. 자, 평면. 그래서 첫 번째 차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해 준다. 평면에서 자, 너희들이 그 원의 중심, 이것을 정점이라고 한다.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 아니고 정점. 정해진 하나의 점. 오케이? 한 정점으로부터 두 번째가 아까 뭐라고?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이라고 한다.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쭉 다 모으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원이라고 한다. 근데 첫 번째 반드시 평면이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게 뭐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구가 돼버릴 수도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이 한 정점. 얘들아, 항상 뭐든지 도형이라든지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항상 뭐든지.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고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항상 이야기했잖아, 얘들아.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내가
수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된다더노? 다 이것도 수라고 앉아있다. 우리가 배울 책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what이라 했잖아. 뭐가 있는지 첫 번째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내가 뭘 알아야 된다던데. how도 소리하고 할 때, 그래, 저게 바로 망조라니까. how 이렇게 망한다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렇지, 그래. 왜 그런 줄 알아야 된다. 그거를 다 알았을 때 세 번째가 뭐라고? 어떻게 풀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how는 고3 애들이 해야 되는 거다. 너희들은 지금은 익히는 형태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있고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는 첫 번째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더 고민 좀 해보자. 이거는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 그때 너희들이 how를 익히면 된다. 근데 제일 처음부터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은 저쪽 우리 짱배 같은 친구들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걸로만 풀려고 해요.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그걸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진짜 빙산의 일각밖에 없다. 몇몇 문제밖에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다 뭐든지 정의와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다 풀 수 있을 때 how를 안다면 이런 문제 나오니까 이제 이건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몇몇 문제들은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무조건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 알가 동그라미 하지 말고. 동그라미 알고 니 뭐였노? 저 비슷하게 했어요. 비슷하게 했어? 아니 좀 비슷하게 했나? 얘는 뭐 이상한 소리 했다? 이상한 소리 했어? 자, 한 정점이다. 이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원에서, 그렇지, 원의 중심이라고 부른다. 같은 거리, 반경, 영어로 와이드. 미안하다. radius. 반지름이라고 부른다. 안 물어볼게. 수학 말고는 미안하다. 자, 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를 이제 점들의 좌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이라 부른다. 자, 그럼 일단 같은 한 정점, 이 점을 난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를 거냐면 임의의 점 A, B라고 하자. 이거 괜찮지? 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난 뭐라 부르자? X, Y라고 하자. 이 거리를 나는 이제부터 반지름이라 부르는겨. 이거 괜찮나? 자, 그래서 얼마?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x 마이너스 뭐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루트.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r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요거 괜찮니? 왜? a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와 a, b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뭐다? r이랑 같습니다. 이때 xy의 자치를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이라 부르고 지금부터 양변을 제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 녀석을 뭐라 부른다고?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가 원의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 금방 배웠는 어떤 녀석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했다. 자, 지금부터 이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무슨 형이라 부르냐면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부른다. 무슨 형? 표준형이다. 얘들아, 2차 함수에서도 표준형 배웠지? y는 a 바로 열고 x-p의 제곱 플러스 q. 맞지? 자, 이 녀석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표준형은 딱 보자마자 모든 게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버렸잖아. 맞지? 왜? 꼭지점 바로 나오잖아. 표준형이라는 식은 결국은 보자마자 그림을 내가 바로바로 다 그릴 수 있는 식이야. 자, 그럼 얘도 보자마자 모든 정보가 바로 눈에 보인단 말이겠네? 자, 그럼 표준형입니다. 원의 중심 좌표입니다.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니? 라고 하면 A, B. 너가 0이 되는 X값, 여기 0이 되는 무슨 값? Y값.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다? A, B다. 라고 하면 되겠다. 괜찮나요? 자, 그리고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반지름은? 이 식에서 반지름이 나온다고. 반지름이 어떻게 되노? 반지름은 얼마? 그냥 반지름이 얼마고? R의 제곱? 반지름이 얼마고? R? 얘들아, 반지름이 25야. 반지름은, 반지름이, R 제곱자리가 25야. 그럼 반지름은 얼만데? 5다. 맞자? 제곱 뺀다고? 자, 그러면 5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이 25라고 적혔으면 5의 제곱일지 마이너스 5의 제곱일지 알아야 모르냐? 풀마음 또 뭐지? 그래서 반지름은 절대값 R이다. 됐지?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라. 자,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A, B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라고? 절대값 R이다. 괜찮지?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는 말이다. 그냐?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자, 표준형 있으면 당연히 무슨 형도 있을까? 일반형도 있겠네. 자, 그럼 저 표준형을 정리를 한번 해봐. 그럼 XY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다. 맞지? X제곱, Y제곱 개수가 얼마야? 1이다. 맞지? 즉, 다른 말로 XY제곱 개수가 뭐하다고? 같다라는 말이야. 정확한 표현은. 방정식이면 같으면 양면에 같은 수로 나누면 되니까. 맞지? 자, 2차 항이 X제곱, Y제곱 말고 있어, 없어? 누군데? 아이씨, A가 변수가. 있나, 없나? 그럼 XY라는 항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그래서 일반형은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한다. X의 제곱 더하기 얼마의 제곱?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 꼴 0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부터 무슨 형? 일반형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 괜찮나요? 자, 그러면 얘들아. 원의 방정식하고 이 일반형, 표준형과 일반형에서 원의 방정식인데 이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지 일단 R제곱이기 때문에. 근데 R이 0이 되면 원이 나와 안 나와? 왜? 그냥 A, B인 점이 나온다. 맞지? 그럼 R제곱이니까 이놈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원이 돼. 자, 그럼 이 녀석은 항상 원이 되니? 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잖아. 맞니? 왜? 이 자리값이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야 돼. R의 제곱값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우리는 뭘로 바꿀 거라고? 무슨 형? 일반형은 항상 무슨 형으로 바꿔야 된다고? 표준형으로 바꿔야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봐라. 표준형은 X에 관한 완전제곱식 더하기 Y에 대한 완전제곱식 이꼴 상수값이다. 맞니? 자, 한번 너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꾼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면 1차 개수의 뭔띠? 자, Y도 1차 개수의 뭔띠? 자,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 4분의 A의 제곱. 이 녀석 제곱하니까 얼마? 4분의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4C 요래 써도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나? 플러스 C 넘어와서 마이너스 C인데 통분해서 올라갔네. 자, 그냥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왼쪽은 이쁘게 잘 만들어졌어. 완전제곱식으로. 맞니? 자, 이 값이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고? 그렇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다.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C가 반드시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컸을 때 우리는 반드시 저 일반형인 원의 방정식을 우리는 일반형일 때 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외우는 거 아니다.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 괜찮나요, 진짜? 자, 이것을 우리 지금부터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이라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쓰면 될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r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 왜? ab가 뭐였으니까? 0이었으니까. 이거 괜찮나? 자, 그리고 지름의 원이 이래 있다면 지름의 양끝점 있지.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될까? 원의 중심이다라고 하면 되겠다. 이거 괜찮니? 진짜? 자, 이런 형태들을 우리 지금부터 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하면 되겠네. 이거 괜찮나요? 진짜? 자, 그러면은 이제 특수한 위치의 원입니다. 특수한 위치의 원. 자, 그 첫 번째가 축에 접할 때다. 첫 번째가 X축에 접하는 원이다. 자, 얘들 X축에 접해야 된대. 자, 그럼 대충 한번 그려보자. 얘가 바로 X축이면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거나 또는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접할 수 있겠네. 맞니? 자, 그럼 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하자. 자, 원의 중심은 A, B라 했기 때문에 일단 원의 방정식 세팅이 가능하다. X 마이너스 뭐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D의 뭐의 제곱이라 써야 되는데 R의 제곱이라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수선의 말을 갖다 내렸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반지름이라 부르지. 맞니? 반지름은 누구랑 같은데? 먼저 R이라 써야 그래, 반지름은 누구랑 같은데? B 하면 되나 안 되나? 절대값이다. B가 양수 정수인지 모르잖아. 내가 지금 그림을 위에 그려놨지만 괜찮나요? 자, 그래서 너는 뭐가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절대값 B의 제곱. 그래서 그냥 B의 제곱이라 써도 되겠네. 당연히 반지름은 절대값 B다. 오케이? 괜찮나요? 진짜. 아, 그래서 X축에 접한대 라고 하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누구? B의 제곱이다. 얘들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들아 X축 대칭하면 누구를 바꿨지? 좌표를? X축 대칭하면 Y좌표가 곧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약간 수학은 약간 반대 같은 느낌이다. 오케이? 자, 두 번째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어느 축에 접할까? 아, 그렇지. Y축에 접하는 겁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원이랍니다. 그려봅시다. Y축. 자, Y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의 중심이 얼마? A, B라고 하자. 그럼 일단식 세팅 가능하다. 어떻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입니다. 자, 가자. 여기다 수선을 갖다 내렸을 때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지?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반지름은 누구랑 같은겨? 절대값. 그래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너는 뭐의 제곱이라 쓰면 돼? 절대값 A 제곱이니까 그냥 A 제곱이라 쓰면 되겠네. 자, 무슨 축에 접한다고?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하니까는 뭐가 같으면 될까? X가 같으면 되겠네. 뭐가 괜찮나?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XY축. 동시에 접한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대요.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생겼냐면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겠네.
그게 동시에 접하. 동시에 접하. 아이, 그림 좀 받아들이자. 자,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그럼 뭐 동시에 접하는 같은 반지름 길이면 이런 4개가 있겠다. 맞지? 이런 형태들이 되겠네. 맞니? 자, 그럼 보자. 자, 이 임의의 점의 원의 좌표를 잡았을 때, 자, 봐라.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뭐 한 거지? 같은 거지. 맞니?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내가 뭐라 세팅하면 돼? R, 얼마? R이다라고 쓰면 되겠네. 그냥, 자, 똑같이 이 점 좌표와 원의 이 점 길이가 같겠네. 그럼 이 점 좌표도 내가 뭐라 세팅하면 돼? R, R이라고 세팅하면 되겠네. 물론 이건 없을 때. 자, 뭔 말이냐면 이때 R은 마이너스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일단 얘들 둘이는 무조건 같은 거잖아. 양수, 음수를 떠나갖고 일단은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근데 다시 봐라. 자, 이 녀석의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길이가 다 똑같지? 그럼 이놈 좌표는 뭘로 세팅하면 될까? R, R 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왜? 좌표는 음수, 양수거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 말대로 이렇게 R, R이라고 세팅하면 이 R 두 개가 같다라는 말이잖아. 이 점 좌표 두 개가 같은 좌표니?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반대잖아. 그럼 얘는 원의 중심 좌표를 1에 잡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뭐라 잡아야 될까? 마이너스 R, 얼마? R이다. 한쪽에 무조건 마이너스 하나 붙여줘야 되겠네. 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녀석도 결국은 같은 거지, 그냥. 같으니까 이 점 좌표를 그냥 뭐라 세팅하면 돼, 그냥? 마이너스 R, R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네. 맞니? R이 이쪽으로 가면 R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냥 일단은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 2사분면과 4사분면의 원의 중심점 좌표는 똑같이 세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부호를 뭐 해주게 세팅해야 된다고? 다르게 세팅해야 돼. 자, 그러면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내가 두 가지로 세울 수 있겠네. 어떻게 하냐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일 수도 있고 또는 X-R의 제곱 더하기 얼마?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로 쓸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차이는 뭐였지라고 하면 위에 있는 원은 제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어야 된다고? 제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 녀석은 제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거나 3사분면에 존재하는 원이야. 맞니? 얘는 제 몇 사분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존재해야 될 원이야. 맞니? 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문제에서 또 다른 한 점을 줘. 동시에 접하는 원은 뭐 어떤 점을 지나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3을 지나면서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습니다. 자, 내가 몇 콤마 몇을 지난댔지? 그거 몇 사분면 점이야? 제 1사분면 점이야. 그 말은 그 원은 몇 사분면에 있는 원이구나. 제 1사분면에 있는 원이구나. 예를 들어서 또는 제 1,-4를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하면은 제 몇 사분면에 있는 점이지? 제 4사분면 점이야. 그러면 아까 1사분면 점은 원은 위에 거 세팅하고 문제 풀면 돼. 하고 아까 전에 1,-4 하면 밑에 거 세팅하고 1,4 집어넣어서 반지름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이거 결정은 뭘로 결정이 된다고? 나머지 한 점을 줄 거야. 그 점을 가지고 위에 거 세팅할지 밑에 거 세팅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리고 동시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점 좌표는 잘 봐. 너는 R이야. 맞지? XY 좌표가 항상 같대. 직선의 방정식 중에 XY 좌표가 같은 직선 뭐 있지? 직선의 방정식 중에 XY 좌표가 같대. 누구 있는데? 그래, Y는 X.
그래서 원의 중심은 반드시 어느 상에 존재한다고? 어느 상에 존재해? y는 x상에만 존재해. 원의 중심은 항상 어느 상에만 존재한다고? y는 x상에만 존재해.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xy 좌표, 원의 중심점에 xy 좌표가 같아야 돼. xy 좌표가 같은 직선은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 누구? y는 x 끝이야. 만약에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은 xy 좌표의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대. 그러니까 원의 중심의 절대값이 xy 좌표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또 누구고? 그래서 이놈은 y는 마이너스 x 상에 존재하는 원의 중심.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상의 원의 중심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존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진짜? 자, 그래서 특수한 위치의 원 중에 총 3가지를 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지라고 하면은 x축에 접하는 원, 두 번째가 어느 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그리고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입니다. x축에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x축에 접한다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반대 y좌표인 b의 제곱이라 쓰면 된다. 자, 그리고 뭐였지? x축 했나?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y축이기 때문에 x좌표를 갖다 쓰면 돼. a의 제곱이라 하면 되겠네. 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나머지 한 점을 가지고 식을 세팅해야 된다. 1, 3, 4분면이냐? 2, 4, 4분면이냐? 이거를 보고 세팅을 해야 돼. 1,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점을 준다. 그러면은 위에 거, 그러니까 r, r로 세팅하면 돼. xy 좌표를 같게 세팅하면 돼. 하지만 제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점을 줬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xy, 원의 중심점 좌표를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게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한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뭔 말인지 돼? 자, 요렇게 이제 특수한 위치의 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자, 두 원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입니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난대. 자, 아까 원, C1이라는 원을 한번 이야기를 하자. 나는 일반형으로 써볼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얼마? 0이라는 첫 번째 원입니다. 자, C2다. 두 번째 원입니다. 똑같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은 0입니다. 자, 얘들아, 직선할 때 우리 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썼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었지? 똥간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만들었니? 두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한쪽에다가 내가 뭐 붙이드노? 실수배 K 안 했나? 공부를 안 하네, 공부를 안 해. 이래놓고 원을 풀 수가 있나? 직선도 모르는데. 이 원 할 때 뒤에 접선은 다 직선인데. 자, 플러스 얼마? 실수배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얼마? b'y 플러스 얼마? c'은 0입니다. 자, 저번에 직선 나올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두 직선의 뭐를 지나는 직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 했다. 왜? K값에 관계없이 너도 0이, K값이 관계없이 이 식이 만족하려고 하면 너도 0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된다고? 너도 0이 돼야 되니까 이 원상의 정좌표이면서 동시에 이 원주 상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부르면 된다고? 이 두 원의 뭐를 지나는 도형?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맞니? 자, 그럼 원이 봐라. 이렇게 두 원이 있다라고 하자. 그럼 교점 몇 개야, 지금?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몇 개가 나올까? 두 점을 지나는 원 몇 개 나올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몇 개 나올까? 수이 많다. 얘들아, 유일한 거는 잘 생각하면 쉬워. 얘들아, 직선이 유일하기 위해서는 점 몇 개 필요한데. 왜?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 제일 간단하게 쓰는 표준형이 뭔데? y는 mx 플러스 n 맞지? 뭐가 결정되면은 직선이 하나의 식으로 결정되는데 m과 n 문자 몇 개 알아야 돼. 그러면 식 몇 개 필요해? 그럼 좌표 몇 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점이 주어져야지만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단 말이다. 얘들아, 포물선도 생각해봐라. 포물선 구하려면은 점 몇 개 필요한데? 3개 필요하잖아. 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2개일 수도 있어. 그 한 점이 좀 특별한 점이냐. 어떤 점? 꼭지점 같은 이런 거 주면 한 번에 PQ 해결되기 때문에 A만 해결되면 된단 말이야. 너희들이 식을 세울 수 있으면 그 식을 세웠을 때 문자 값이 최대한 작게 했을 때 그 문자 값이 다 결정되면은 도형이 하나로 결정된단 말이야. 맞잖아. 그럼 봐라. 원의 방정식이야. A, B, C 맞니? 표준형은 뭔데? A, B, R 각각 몇 개씩 있어 문자? 3개 있단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 점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최소 3개 있어야지만이 원이 하나로 결정이 돼. 물론 이 3개 중에 한 직선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긴 해. 하지만 일단은 원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면 최소 점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특별하지 않은 이상 점 몇 개? 3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몇 개 있어? 2개 있으면 원이 하나로 결정돼야 한대. 그게 졸라 많은 거야. K값에 따라서 졸라 많아 얘가. 맞니? 자, 그러면은 이 2개의 점인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두 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물었는데 나는 아까 위에 이래 적어놨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뒤에 뭐라 적어놨어? 그렇지. 얘들아, 우리 직선할 때 생각해보자. 이 K 뒤에 있는 이 도형은 표현 가능하다 했어? 불가능하다 했어? 불가능해. 맞지? 그 이유는 아까 있잖아. 그때도 증명했었다. P와 Q로 P와 Q로 해서 P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로 해서 나눈 거야. 뒤에 거가 해결되려고 하면 이때 앞에 있던 P가 0이 돼야 돼. 맞니? 그럼 이때 뒤에 있는 도형 표현 안 된다. 일단 자, K가 0이면 앞에 있는 원이야. 맞니? K가 0이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그 중에서 대다수가 원이 돼. 뭐냐면 얘가 K가 2, 3, 4 이런 애들이면 다 0이 원이 돼. 자, 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뭐야 된다 했지? 같아야 된다 했어. 근데 K가 뭐가 되면 뭐가 와장창 날아가.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면 X제곱 Y제곱이 날아간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다. K가 뭐가 아니라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두 점 교점을 지나는 원이 나올 거야.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뭐가 나온다고? 원이 나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몰라 많잖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그냥. 맞니? 근데 K가 뭐라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 날아가지.
그러면서 어떤 식이 나와?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 플러스 누구?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y 플러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입니다. 얘들아 이거 무슨 식인데? 무슨 식이고? 무슨 식일까? 어? 허이 도리도리? 무슨 식? 엄준식? 우빈아 무슨 식이고? 현경아 무슨 식이고? 그래 직선이야 직선. 직선의 방식이잖아. 직선의 방식이 남았니? 그럼 이 두 점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슨 식이라고? 직선이네. 즉 누구? 이 직선을 우리는 두 원의 방정식을 갖다 쭉 빼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뭐를 구할 수 있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직선의 방식이 전략에 중요해요. 왜? 두 원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뭐라 부르노? 아 미친. 짱구? 도리도리? 우리나 뭐고? 생겨나 뭐고? 뭐고? 아 잠깐 진짜 현경아 뭐고? 그리를 구하시고 현이다 현. 저게 현이야 또 뭐고? 아우 큰일 났다 씨. 자, 이 원에서 현이다 맞지? 이 원에서도 현이다. 그럼 다시 문제 무슨 현이라 부르면 될까? 아, 공통현이라 부르면 된다. 엄마 보고 싶다. 어머니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뭐라고? 진짜 겁난다. 오메 괜찮다. 괜찮아. 아이고 또야. 아 진짜 싸우러 불러가 다주 때리라 하고 싶네 진짜. 자 그러면 이 말이네. 두 원의 방정식 빼면 뭐가 나온다고? 공통현을 지나는 무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나온다. 자, 왜?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뭐 여러 가지 도형 문제가 나올 거야. 그림을 안 줘. 식만 준다, 식만. 그럼 지금부터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 작도를 해야 된다. 작도를 하셔야 됩니다. 얘가 뭐, 아메리카란다. 인 아프리카가. 얘가 삽이야. 캔버스에 그리라고? 뭐야? 중학교 때 작도를 왜 안 배워? 그냥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두 가지 도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원. 그때는 K가 뭐가 아닐 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된다고? 두 원의 공통현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냥 힘들지. 뭐라고?
언제부터 도형이 괜찮다. 자는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자, 네 번째 보자. 아폴로니누스의 원이다. 자, 일단은 절과 칭한을 먼저 적자. 자, 두 점 A x1, y1 B x2, y2 에 대하여 AP 대 BP가 M 대 N을 이루는 점 P의 자치는 뭐가 되고 자치는 뭐가 되고 원이고 점 P가 그러니까 A, B가 있는데 M 대 N으로 거리가 막 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그 녀석들이 우리 뭐가 되고 자치는 원이고 아 잠깐만 너희들은 외분점을 안 배우잖아. 그럼 아폴로니누스를 원을 할 수가 있나? 갑자기 생각이 났네. 너희들은 외분점이라는 게 교과 과정에 빠졌구나. 그러면 아폴로니누스 원은 버립시다. 난 너희들에게 외분점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자, 아폴로니누스 원은 외분점이 교과 과정에서 빠진 상황으로 그냥 자취의 방정식으로 풉시다. 왜냐면 자취 방식으로 풀 수가 있다. 좀 쉽게 푸는 게 아폴로니누스 원이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원의 방정식 첫 번째 내용 끝.